태중의 아이를 노리는 수살귀의 저주, 영인대군을 잃은 대비의 원한, 그리고 인간의 몸에 갇힌 이무기의 갈등? 서로 얽힌 운명의 실타래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6화에서 열이마저 수살귀의 공격을 받은 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과연 강철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왕실을 위협하는 팔척귀와 수살귀의 배후에 풍산과 대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화 예고편의 장면들을 보면서 7화 줄거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고 장면은 이정이 중궁전 궁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명한 후 중궁전 궁인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인 채로 궁문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은 잡혀온 궁인들에게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하며 엄중하게 궁문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궁문 장면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깊은 음모가 드러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의 분노 뒤에는 아내와 태중 아이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점점 확신이 커지는 대비에 대한 의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정은 지금 매우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모인 대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까요. 이정은 아직 대비와 풍산의 연결고리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단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정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제한적 사면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그가 이미 배후에 큰 세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상으로는 한라인이 결국 대비의 상궁 중 한 명으로부터 두개골과 부적을 받아 베개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궁궐의 위계질서상 풍산이 직접 라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비 역시 직접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대비 측 상궁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꼬리 자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백은 이정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고 다음 장면에서 이정이 직접 대비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예고 장면은 이정이 대비전에 들어와 대비와 마주합니다. 이정은 대비마 말하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에 대비는 심기가 불편한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여 지금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정과 대비 사이의 복잡한 권력관계와 심리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라인의 진술로 이정은 대비와 중전의 해골 사건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정황적 증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는 대비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대비는 왕실의 어른이자 국모로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죠. 대비의 격앙된 반응은 겉으로는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숨어 있을 겁니다. 드라마 초반에서는 대비가 영안대군을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목숨을 잃은 후에는 임금과 중전, 세자 모두 대비의 적일 것입니다. 또한 풍산이 모시는 어르신의 존재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6화에서 최인선이 아버지인 최원우가 시장에서 왈자 패거리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소개에서 대비가 외가 좀 먼 친척벌인 전 좌이정 최원우 대감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내용이 있고 왕의 개혁 정치에 호의적이지 않은 성향의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전 좌이정 최원우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비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 예고 장면은 궁궐내에서 왕을 따르던 여리가 갑자기 몸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여리는 마음속으로 이상해 몸이 무겁다라고 느끼면서 곧바로 그대로 쓰러집니다. 여리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은 드라마의 긴박함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6화에서 수살귀가 여리에게 검은 물을 쏟아부은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리가 중전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풍산의 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리는 자신이 왜 이런 증상을 겪는지 명확히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이미 수살귀의 공격이 여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강철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강철이는 처음에는 인간을 증오하던 이무기였지만 6화에서 우리는 그가 여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비와의 대화에서 여리가 곁에 있으면 속이 타고 잡아먹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죠. 최인선의 입술을 만져봐도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여리에 대한 그의 감정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강철이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하에서 가섭스님으로부터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야광주 힘을 모두 써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죠. 강철이는 1000년 동안 용이 되기 위해 수행해왔는데 이제 그 꿈을 포기하고 여리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갈등할 것입니다. 여리가 쓰러진 후 그녀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궁궐의 어이들이 모두 달려와도 그녀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할 것이고 이는 중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수살귀의 저주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강철이는 처음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그가 여리에 대해 갖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용 가치를 넘어선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강철은 근본적으로 수살귀와 그 배후인 풍산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고 장면은 윤갑, 강철이, 과 임금이 집무실에서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전과 여리의 증상이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윤갑은 임금에게 수살귀가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며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라고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이어서 윤갑은 살을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뿐이며 시간을 지체하다간 여리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강철이의 감정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강철이는 인간에 대한 경멸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리가 위험에 처하자 그의 말투는 절박하고 다급해졌습니다.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은 겉으로는 이정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철이의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6화에서 강철이는 여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지체하다간 여리가 죽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전과 태중의 아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주던 여리마저 같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강철이의 살을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말은 풍산을 찾아 수살귀와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풍산은 이미 신당을 떠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철이는 여리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보고 결국 자신의 야광주 힘 일부를 그녀에게 주어 일시적으로 상태를 호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살을 쏜 귀신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정과 강철이는 함께 귀신의 기운을 쫓아기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정 중에 그들은 곽상충이 보낸 사병들의 매복에 걸리게 되는데 이는 지난 일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정과 강철이는 이 사병들을 단숨에 해치우고 계속해서 귀신의 흔적을 쫓아갈 것입니다. 결국 수살귀를 잡아 위협해서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귀신을 움직이는 술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7화에서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강철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임금이 어떻게 대비와의 갈등을 풀어나갈지, 그리고 풍산과 어르신의 정체가 밝혀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